지금 뭐 피부도 설화수의 작품이다. 네네. 지금 피부. 네, 또 이제 네. 피부가 좋아 보이셔서. 저희 그룹사에서 만드는 가장 저렴한 배는 한 600억. 600억이요? 저렴한 게. 요즘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제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요즘 기준으로 들어오려면 일찍 들어가길 잘했다. 교과서적인 답변은 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 제대하면은 관둬야지 생각하고 사실 입사를 했었고요. 잠시만.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뭐 괜찮아요? 여기 앉으면 이제 사직서가 있는 건 아니죠?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다니고 있으니까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이공계 취업 성공의 스위치를 켜라. 온라인 2021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 현직자 직무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게 된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요, 이공계 구직 희망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희망하고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의 현직자분들을 모시고 생생하고 열띤 토크 콘서트를 펼칠 예정입니다. 출연자를 소개하기 전에 지금 제 앞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게 뭘까요? 관련된 기업에서 뭔가 내놓은 것 같은데, 생수, 전화기, 이거 뭐 약간 미팅처럼 이거 내놓으신 것 같은데, 뭐 이거 누가 내놓으신 거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사업장 글로벌 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순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랑 관련된 걸 준비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의 스마트폰과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방수 기술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생수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도 저희 갤럭시 S7의 방수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게 됐는데, 이 스마트폰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이제 충전 단자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USB 소켓의 방수 가습기 기술을 같이 개발에 참여할 그 계기가 돼서 제가 장려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장영실상이요? 네네. 과학자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그 방수 기술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의료에서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저거 MRI인가요? 요거 누구시죠? 제가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효성중공업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재룡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의료기기를 만드시는 건가요? 의료기기는 아니고요. 실제 저희 변전소에 보면 이제 전력기기들 중에 이제 변압기라든지 이제 차단기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나면은 정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거 이제 정전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저 MRI 같은 장비로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또 훌륭한 일 하시는 또 효성에서 나오셔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문과라서 이게 뭔가 하는데, 이거 뭐 공예품인가요? 요거 굴인가요? 요거 누구시죠? 네, 저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스코 기술연구원 소속 서강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건 모터라고 하는 제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포스코하고 모터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포스코는 B2B, 즉 기업 대 기업으로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핸드폰에 사용되는 철판, 그다음 판박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후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용기를 담는 용기에 사용되는 냉연 강판이나 아니면 뚜껑, 막에 사용되는 냉연 강판을 제작하는 곳이 이제 포스코이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모터에 사용되는 전기 강판을 개발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이제 모터이고요. 저 모터를 최대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기를 좀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스코에서 생산을 하고 그걸 잘 제작할 수 있도록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모든 회사들이. 뒤에 있었던, 그죠? 배는 이제 알겠어요. 자,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미래기술연구원에 있는 김도윤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조선해양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배를 만드는 회사인 건 다 인식을 하실 건데, 저희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조선 파트만 빠져가지고 저희가 지주회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한국 조선해양 아래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모중공업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회사를 거느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랑 설계랑 이런 쪽이 좀 집중될 수 있는 형태의 회사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개발한 부분에서 사진만 들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죠. 저희가 배 자체도 크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서 저렇게 사진으로 좀 부탁을 드렸고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제가 하는 업무 중에서는 이제 푸른 바다와 그리고 바다 위에 맑은 공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쪽의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UN 협력기구인 국제해사기구라는 IMO라는 곳의 룰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규제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요. 저는 이제 그 환경 규제에서 대기 환경이나 이제 수질 쪽 부분이나 이런 부분 환경 규제에 맞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대응 기술들을 개발하는 연구를 지금 해오고 있고요.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배는 얼마 정도 할까요? 여기 사진 보여주신 요 배 같은 경우는 가격? 비싸서 못 갖고 왔다 그러는데 요거 어느 정도 합니까? 요거? 저희 그룹사에서 만드는 가장 저렴한 배는 한 600억 하고요. 600억이요? 저렴한 게? 조금 특수한 게 들어가면 이제 한 1조 몇 천에서 2조 원 정도 나오고. 배 하나요? 예, 맞습니다. 배 하나에 1조예요? 더 비싼 것도 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큰 거 하시네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뭐 B2B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B2C의 뭐 그래도 최전선이라고 봐야겠죠.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스킨케어 랩에 근무하고 있는 최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화장품 딱 봐도 이제 네. 아모레퍼시픽이 연관이 되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저희 회사 제품 중에서도 설화수 자음생 에센스라는 안티에이징 에센스인데요. 저희 아모레퍼시픽은 헤리티지 소재인 인삼 연구를 통해서 인삼 유래 고효능 안티에이징 성분을 안정화하고 또 이렇게 피부 온도에서 부드럽게 녹아드는 사용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형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설화수 자음생 에센스에서 제형 연구 개발을 담당했었던 일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뭐 피부도 설화수의 작품이다. 네네. 아, 지금 지금 피부 또 이제 네. 피부가 좋아 보이셔서 네, 보이는 것만 감사합니다. 봤을 때도 이제 설화수를 썼냐 안 썼냐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물론 회사에 설화수 제품을 들고 나왔지만 저희 회사의 많은 브랜드 제품이 사실 뭐를 쓰든 다 피부에 좋기 때문에 두루두루 많이 섞어 쓰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4차 산업 관련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수의 기업의 현직자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공계 취준생들에게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분들께서 궁금한 거를 여러분들께 직접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화면 보시죠. 이공계 직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스펙이나 자격증은 뭐가 있나요? 우리 취준생들은 스펙이랑 자격증, 정말 이거 뭐 짜장이나 짬뽕처럼 포기할 수 없는 그 두 개거든요. 그리고 엄청 열을 올려서 그걸 따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한국조선해양. 겉으로는 좀 늙어 보이지만 아마 가장 어릴 것 같아서 먼저 손을 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들이 좀 화가 좀 나신 것 같은데. 겉은 제가 아마도 이공계에 계신 분들은 이미 전공 다 정해지셨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는 없고요.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그렇고 이제 뭐 석사를 준비하신다거나 뒤에 이제 공부를 해서 박사까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스토리를 만들어야겠죠. 이제 단계 좀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조선 쪽 일을 하지만은 제 전공은 나노 신소재 쪽이었습니다. 나노 신소재라고 해서 소재를 만드는 그 부분에서 이제 화학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쪽으로 와서 화학을 응용해서 환경 쪽의 장비를 만드는 쪽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가 소재를 다뤄서 촉매라는 화학물질을 만들고 그걸 환경 쪽에 적용하는 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형태인데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자기만의 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이공계에서 본인들 하시고 있는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국가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회사에서 뽑을 때는 이제 본인의 전공이랑 학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 자격증,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본인이 경험한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시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심화해서 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입사하실 때 자격증이랄까요? 그거 몇 개 정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2-3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딴 자격증인데 2개인지 3개인지 좀 헷갈리시는 겁니까? 아, 이게 이제 항상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외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에 차이가 있는데, 저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하나도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예. 아, 알겠습니다. 그건 또 약간 하이브리드네요, 느낌상. 하이브리드 느낌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옆에 계신 우리 효성에서도 뭐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다면. 네, 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장시간 동안 오래 앉아서 또 일을 해야 돼. 그런 기본적인 체력이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입사할 때는 내가 뭐 회사 들어와 가지고 영어를 쓰면서 외국인하고 일할 일이 있겠냐. 보통 다 글로벌 영업이나 이런 데서만 외국인들 만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했었는데, 글로벌 업체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든지 타사 업체들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한국 사람들하고만 일하는 게 아니고 해외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회사에 찾아가기도 하고 제 회사로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실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준비를 하시고 면접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어 안 들어볼 수 없죠. 간단하게. 저는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는- 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니에요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입사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럼 삼성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가시적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소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공계 분들이시고 각자의 전공 분야가 있는데, 각자의 전공 분야를 그건 기본으로 하고 다른 쪽 기술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고 어떠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뭐 자격증이나 스펙으로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입사 후에나 이럴 때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전자제품도 전자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재료, 기계, 통신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자격증 스펙으로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기사, 기술사니 국가 기술 자격 외에도 요즘 뭐 빅데이터 전문가라든지 새로운 어떤 4차 산업 전문 자격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이런 식으로도 또 준비를 했구나라는 성실성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면접 볼 때 이런 것도 많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면접관들이 봤을 때 그냥 늘 듣던 게 아니라 새로운 거면 아무래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를 갖추셔서 합격하신 건가요? 요즘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제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요즘 기준으로 들어오려면 일찍 들어가길 잘했다. 예,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이렇게 콕 집어서 어떤 자격증 스펙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희 연구소도 이렇게 뭐 이공계 전공 분야 중에서도 화학, 생물, 뭐 신소재, 뭐 식품공학, 의학 이렇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전공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특정 분야의 자격증이나 스펙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본인이 대학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그 주제를 바탕으로 본인이 이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나는 회사의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 입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에서는 뭐 자격증이나 스펙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보일 것 같지만 면접 들어가면 오히려 역공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줄 아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는 질문을 오히려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평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승자박이군요. 이게 네, 뭐 그래서- 괜히 또 허세 부린 것처럼 네. 돼서 굉장히 자신 있고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준비를 하면 답변하는 데도 좀 더 유리할 거고요. 취직이 되고 나서 이제 여러 선배님들과 후배님들과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안 싸울 겁니다. 안 싸운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셔요? 너무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 화내셨어요? 교과서적인 답변은 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싫다게 놓고 왜 뽑았어요? 그러시면서 슬쩍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술을 먹는다거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술 먹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될 각 회사별 필요한 자격증이나 스펙이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입사 전에 지원하신 직무가 뭐고 지금 또 하고 계시는 직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직무 적합성이랄까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공계 취준생으로서 꼭 궁금합니다. 자, 친구 참 궁금한 게 많은 친구입니다. 질문 뭐 속사포처럼 쏟아냈는데 입사 때 지원했던 분야, 현재 분야 일단 같습니까? 다릅니까? 크게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뭐 연구개발 분야다, 영업이다, 마케팅이다, 제조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같고요. 근데 그 아래 세부 업무를 보면은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는 같고 세부는 다르다. 어떤 느낌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직으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입사를 했고 초창기에는 그거를 진행했는데 이제 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배정하고 유연하게 조직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력 입사지만 한 7년, 8년 지나니까 다른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살아보니 그렇게 되더라. 네. 아마 취준생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내가 뭘 선택하면 성공하고 뭘 선택하면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혹시 궁금증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사나 박사를 맡고 와도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하고 거기 들어가서 배우는 자세, 열린 마음으로 배운다면 충분히 다른 업무도 잘 소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도 처음 입사할 때는 피부 소재 연구로 입사를 했지만 사실 지금은 화장품 제형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화장품 연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피부 기초 연구도 해야 되고 또 피부에 이로운 효능을 가진 소재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제형, 또 피부 안전성 이런 걸 쭉 다 분야가 다른데 그러니까 크게 화장품 연구라는 테마는 같지만 이렇게 세부 항목들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처음 입사 지원과는 조금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가 납니까? 아니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까? 저는 제 의지로 팀 이동을 했는데 의지요? 네.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물론 피부 소재 연구도 중요하지만 좀 화장품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어서 그 화장품의 골격을 이루는 뼈대인 제형 연구로 제 의지로 팀을 이동했었고 하고 나니까 좋아요? 업무 만족도랄까? 아니면 원래 있던 데 갈 걸? 사실 일의 강도는 제형 연구가 좀 더 노동 강도가 좀 있긴 하지만 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족하고 계시고 그렇게 중간에 또 의지대로 바꿀 수도 있군요. 저희 회사는 팀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포스코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는 역할은 제품을 만들었고 이 제품을 삼성전자에도 줘야 되고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효성 여기저기 다 줘야 됩니다. 가서 이 제품을 설명을 해야 되고 잘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알고 효성에서도 알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이 필요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포스코에 입사를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입사하신 거예요? 꿈을 펼치기 위해서 입사하신 겁니까? 이런 길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몰랐다. 몰랐는데 이제 알았을 때는 어떤 감정인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확장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지루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좀 빡침감 넘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국조선해양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연구라는 거를 처음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입사를 했지만 연구 이외의 것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8년 차가 조금 넘었는데 부서 버킷리스트가 아마 A4용지 2장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환경 쪽 관련된 일을 하지만 엔진이라는 선박의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데서도 배기가스나 이런 오염물질이 나오고 실제 이제 조선소 안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할 때도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온실가스들이 다 나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제가 그걸 하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걸 상용화하기 위해서 상용화하는 프로젝트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또 옮겨서 상용화를 하고 그리고 그걸 또 저희 사주시는 선주님들한테 또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부서들로 이동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계속 합니다. 그런 업무들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선택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그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은 회사에서 원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취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장 경험을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라도 이제 각 현장으로 1년 정도 이제 경험을 쌓기 위해서 트레이닝 시키는 시스템도 있어서 자주 이렇게 좀 옮겨 다닐 수도 있습니다. 효성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 이 네 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 이제 석박사 때 이제 전공 자체가 데이터 마이닝이나 인공지능 이쪽이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효성중공업에서 하는 일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제가 원래 원했던 기업하고는 좀 다른 기업이었는데 제가 이제 병력 특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리스트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그 효성중공업에서 저가 같은 분야의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입사할 때는 군 제대하면은 관둬야지 생각하고 사실 입사를 했었고요. 잠시만.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뭐 괜찮아요? 여기 앉으면 이제 사직서가 있는 건 아니죠? 괜찮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다니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입사를 했는데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제가 전공하는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작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이 분야의 일들을 계속 키워나가가지고 이 분야를 하는 팀을 아예 만들어 버렸고요. 팀을 만들어내서 제가 지금 그 팀의 팀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사할 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제 전공을 계속 살리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취준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통은 직장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자기 직업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거냐. 자기가 진짜 흥미있고 자기가 그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내 진짜 직업이 뭔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 직업을 발휘를 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서 가고 자기가 또 평생 직업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피해를 쌓아나가면은 나중에 뭐 노후 걱정도 없고 예, 그렇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제 맡고 계신 직무에서 쌓을 수 있는 커리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장점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무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킨케어 제형개발 부서에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 그 화장품 제품 개발 첫 단계인 제품 기획, 또 컨셉 설정, 또 뭐 효능 성분에 대한 부분과 또 제형 그 화장품의 골격인 제형 연구, 그리고 연구소에서 구현한 제형이 대량 생산 단계인 공장에서도 그대로 그 품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정 연구까지 이렇게 화장품 개발 전 단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이 화장품 산업 전반적인 분야의 커리어를 좀 쌓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형 개발 업무를 하면서 제가 일한 결과물이 바로바로 시장에 출시되는 화장품으로 눈으로 보이는 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품이 시장에 출시됐을 때 고객들의 반응을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고객사를 만나거든요. 삼성전자도 만나고, 네, 여러 고객사를 만났는데, 한 예를 들면 저는 삼성에 가서 세탁기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세탁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를 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하는 회사를 가서 차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요. 조선 쪽으로 가게 되면 배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요. 사실 이걸 습득해서 삼성전자를 갈까? 아니면 조선해양을 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지식을 이 일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물건 하나 살 때도 그 들었던 지식들을 가지고 물건을 선택하는 그런 것들도 꽤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한국 조선해양 쌓을 수 있는 커리어가 뭘까요? 실제 중후장대 산업에서 보면 수명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옛날 일들을 선배들한테 배우고 백스토리가 정립이 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개발하는 분야를 찾아가면 굉장히 길게 갈 수 있고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죠. 저희들이 이제 연구소에서 원하는 사람들 보통 이제 T자형 형태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박사들 우스갯소리로 얇을 박이죠. 얇게 알고 있거든요. 본인 건 조금 더 깊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그래서 그분들의 지식을 흡수하면 더 이제 깊게 알게 되거든요. 짧은 기간에도 상용화를 할 수 있거나 뭔가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8년 정도 됐지만 상용화 제품이 한 3개 정도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 장영실상도 2번 받았고 국가 인류 상품에 등재도 시켜서 외국으로 도망을 못 갑니다. 아쉽게도 외국에서 오라고 하는데 도망을 못 가게 돼서 돈 많이 준다는데 못 가더라고요.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때요? 비행기 바로 타요? 아니면 뭐 원서는 내놨는데 일단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원서를 제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이클이 빠른 곳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이클이 이렇게 좁고 이런 특수한 그 국제 룰을 다루는 쪽이나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분들이 잘해봐야 50명에서 100명. 그분들 지식을 배우고 또 제가 전공 분야를 활용을 하면 남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본인의 커리어가 되겠죠. 다만 커리어가 조선 산업이 저희가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예, 국가에서 도망을, 삼성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각 효성도 다 있으실 겁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다 상 받고 오신 분들인 것 같고 그분들의 기술이 밖에 나가는 걸 국가에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을 잘 못 갈 겁니다. 장영실! 다 장영실 크루에서 오신 거예요? 아, 다 장영실 맞으세요? 아, 박수 한번 칩시다. 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네. 몰랐어. 효성. 어때요? 이제 한 우물을 이제 파고 계신 건데. 지금 이제 제가 하는 분야가 자체가 이제 지금 조금 핫한 분야이기도 하고, 뭐 데이터 애널리시스나 이제 AI나 이쪽이 핫하긴 한데요. 전문적인 IT 기업에 비해 가지고 이쪽 분야 전공하는 사람이 이런 이제 실물 제품을 다루는 회사에 들어와서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이유가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죠. 실물 제품을 하는 업체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의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푸시는 하고 있는데, 근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결국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분야에 그 회사 내에서 이 분야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은 굉장히 힘든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는 이런 IT 업체에서 이런 분야를 하신 분들보다 실물 제품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해봤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그 캐리어적으로는 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인재들이 더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회사 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여기에서 좀 그 경력을 많이 쌓으면은 그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나가는 데는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이제 효성중공업분처럼 내가 하나의 기술 분야를 계속 한 우물을 쭉 파면 아마 커리어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저런 분이 열에 한 분이 안 계시다라는 게 현실적인 거죠. 본인이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팀장까지 하실 정도로 그게 이제 회사에서 중요하다라고 그 인정을 받은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행 연구개발 조직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업부 담당자들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부에서 필요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양한 제품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선행 기술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앞으로 어떤 기술 필요하지? 이건 어디서 이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사내외 네트워크를 이렇게 쭉 쌓고 있거든요. 이게 뭐 의도치 않게 이제 자연히 이러면서 이런 기술에는 기술 전문가를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예전 팀장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한번 이력서를 써봐라. 그래서 나가란 얘기냐 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현재 내 위치를 한번 냉정하게 적어봐라. 너가 지금 회사 안에서 네가 지금 이 정도 위치인데 나가서 과연 어떤 대우를 받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나가면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제 커리어 측면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쭉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업무들이 쭉 쌓이면서 선행기술 개발하는 조직이라면 미래에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제품화 연결시키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꾸준히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여러 기술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 참여가 용이합니다. 많이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물을 파는 것도 좋고 다양하게 보는 것도 좋고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공계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허심탄회한 답변해주고 계시는 삼성,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한국조선해양, 효성 감사합니다. 2부에서 제대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공계 취업 성공의 스위치를 켜라. 온라인 2021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 현직자 직무 토크 콘서트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코너,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리뷰의 민족입니다. 박수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이 솔직한 리뷰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직무 만족도를 별점으로 매겨주시고 그 이유를 리뷰해 주십시오.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직접 별점을 매기게 돼 있거든요. 별점 보여주세요. 그렇죠.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한국조선해양은 네. 별점이 2개예요. 회사에서 본인이 원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업의 특성상 실제 만든 물건이 한 번씩 이렇게 울산 앞바다나 대마도 앞바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들을 많이 하거든요. 연구원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은 다 좀 다릅니다. 사고가 터진 거나 아니면 뭔가 해결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유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저는 호주에서 이제 중국까지 배 타고 이렇게 쭉 20일간 크루즈 여행을 좀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 따라서 느끼는 게 좀 다를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별점 2개는 일단 제가 일단 목표를 이뤘던 이제 상용화 제품들이 이제 장사가 되고 있는 거라 이제 별 2개를 준 거고요. 뭐 앞으로 좀 채워가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서 이 빈칸은 이제 앞으로 채워갈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좀 비워뒀습니다.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원하시면 저희가 뒤에 테이프를 붙여놓긴 했지만 별 하나면은 그것도 떼셔도 돼요. 좀 하나 뗄까요? 아모레퍼시픽. 네, 별 4개 반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화장품이라는 결과물로 보여지고 시장에 팔려서 고객들이 좋아하는 반응을 보는 것은 너무 보람되고 뿌듯한데 그 시장에 출시되어야 하는 출시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 화장품 개발 단계 중에 그 단계마다 생기는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출시 기한 내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출시 기한을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그런 시간적 압박이 조금 있어서 아유, 네, 생각만 해도 좀 살떨린다. 네, 그래서 0.5점은 뺐습니다. 그 기한은 나는 맞추고 싶지 않다.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힘들 때도 있다. 네. 자, 삼성은 또 이렇게 여기도 4개 반이에요. 제가 이제 입사한 지 15년 차인데 그때 입사할 때 중요한 기술이 지금 중요한 기술하고는 많이 변했어요. 기술 변화가 빠르거든요. 근데 기술 변화가 빠른데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본인 자기 개발이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예전에는 필요했는데 지금 제품에서는 그게 필요 없으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제 글로벌 기술센터라는 조직은 그러한 선행 기술을 할 수 있는 계속 기회를 계속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무 만족도를 4가 넘는 점수를 준 것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 과제를 발굴하고 그거를 이제 리딩할 수 있는 주도권, 권한을 부임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만족을 하고 있고요. 조금 아쉽다고 한 거는 선행 개발이라는 게 실패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했지만 제품으로 연결이 안 되면 좀
속이 상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선행 기술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숙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0.5점 좀 뺐어요. 효성, 별이 5개!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5개고요. 아까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 전공도 살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까지는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직무 만족도는 5개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런 연구 분야나 이제 제품 분야 자체가 이 회사에 뚜렷하게 매출이 어떻게 기여하는지가 뚜렷하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까지 제가 지금 꾸준히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연봉, 보너스, 성과급에 대한 만족도는 과연 별점과 리뷰 해주십시오. 우리 회사의 연봉, 보너스, 성과급에 대한 만족도는 다들 3, 2, 1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부터 일단은 화학이나 생물 전공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같은 화장품 업계에서의 연봉과 비교하면 일정 수준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별을 하나 뺀 이유는 보너스나 성과급은 그 회사 매출과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변화가 무쌍하고 예측 불가한 것 같아요. 지갑이 그래서- 뚱뚱해졌다가 또 홀쭉해지고 뭐 이게 빨리는 거에 따라서 이게 매년 격차가 너무 큰 부분이라서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1점은 뺐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뚱뚱해졌나요? 얇아졌나요? 요즘은 얇아졌습니다. 얇아졌구나. 요 민감한 얘기니까 카메라 보시고 많이 아쉽다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비록 지금은 좀 많이 지갑이 얇아졌지만 좀 뭐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좀 더 회사 매출이 더 많이 증가해서 보너스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도 별이 하나 빠졌어요. 사실은 제가 이게 5개를 해야지 욕을 안 먹을 것 같은데 국내 아니라 이제 해외 또 이제 경제 행사랑 또 비교를 하게 되면 해외 경쟁사라면 사과 말씀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거기는 좀 더 두둑해요? 그 환율 때문에 두둑한 건가? 거기는 달러로 주나? 미국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럴 그렇구나. 수도 있는데 저희 조직은 이제 돈을 번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너스는 이제 만족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 취준생들 위한 이제 자리니까 그러면 이제 성과급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추세를 보면 이 연공 서열보다는 진짜 능력, 성과를 바탕으로 그 성과급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나이보다 먼저 들어왔으니까 뭐 직급이 높으니까 많이 받는 그런 게 요즘 많이 좀 점차 사라지고 있고요. 정말 내가 능력 있고 그럼 뭐 발탁도 되고 그만큼의 어떤 인정을 받는 분위기니까 그런 면에서는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확실히 많이 바뀌고 있다. 젊은 분들에 맞춰서 그런 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포스코도 4개 반? 네. 일단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별이 좀 빠져야 되고요. 더 빠져야 돼요? 많이 빠지진 않고요. 이게 반개 세 정도? 개? 네, 반개 정도 네 개 정도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다른 채워지는 것들로 보면 5개. 그러니까 요즘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주는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제철소에 가면 1500도, 1600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을 보거든요. 진짜 정말 구슬땀입니다. 근데 저는 연구직이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구슬땀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를 다니니 거의 비슷한 연봉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도 내가 조금 낫구나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맛집을 가면 공대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합니다. 이 집 매출이 얼마나 될까? 몇 그릇을 팔까? 그러면 월 매출 얼마? 그러면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그래서 시간당 버는 돈으로 따져보면 저랑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런 시간을 아껴서 자기 개발을 하거나 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있어서 네, 반개는 네, 그걸로 채우는 걸로 해서 네, 학점 반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효성, 아까는 직무 만족도가 5개였다가 지금 돈 얘기는 이제 2개가 빠졌어요. 전력 산업 분야 전체가 좀 불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불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여기서 뭐 별 5개 좋아야 다들 잘 아실 텐데 그리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전력기기 회사들도 그렇고요. 지금 불황이다 보니까 네. 구조조정들도 지금 하고 있고 아우, 위험하다. 2, 3년 전부터 계속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뭐 작년에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보면은 이 세계도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효성 사람도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2개를 줄까 고민을 하다 이제 3개를 준 이유는 이제 앞으로를 봤을 때는 저희 지금 이제 TV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뭐 그린 에너지라고 해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 쪽도 이제 그 새로운 시장이 이제 열리면서 좀 턴어라운드 될 거다.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이제 에너지 시장 쪽도 이제 굉장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잡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사항으로 제가 이제 3개를 넣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별을 보통 세로로 하는데 이게 가로로 이제 반을 하시는 분 난 처음 봤어. 종이를 접으려다가 이 공을 들여서 만드셔서 제가 차마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정확하게는 다들 만족은 못 하십니다. 누가 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했던 거에 대한 가치 평가는 본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회사에서 주는 기준에서는 이제 좀 차이들이 다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연구소하고 저희는 이제 현장 쪽에 같은 업을 하다 보니 임금 체계가 어느 정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개편을 하고 바뀌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인터넷에 보면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저희 쪽이 불경기가 존재는 하나 회사의 운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임원분들은 먼저 돈이 좀 많이 삭감이 되겠지만 직책자분들하고 이런 분들 힘들지만 일반적인 직원들의 임금 삭감이 대대적으로 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은 와서 적응해서 이제 열정과 끈기가 저희 회사의 이 모토가 좀 있거든요. 그게 존재를 하면 뭐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잘 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는 표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엄청 또 조심하시네요, 거기도 지금. 왜냐하면 제 의견이 다 이제 연구소의 의견이 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회사의 이 임금 체계 자체가 지금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워라벨이 이제 갖춰지면서 만족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쪽의 장점이 쉬는 날이 한 5년 차 이상 되면 한 40일 정도 넘습니다. 1년에 40일 정도, 이제 연월차가 살아있는 시스템을 가진 회사가 거의 이제 얼마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게 다 존재를 하고, 그리고 조선업상 이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는 차라리 유틸리티 점검들을 합니다. 그때 한 1, 2주 정도를 통째로 다 쉬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기본적으로 2주 저희가 가진 거랑 다 합치면 거의 한 달을 쉴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을 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항상 본인의 업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노하우가 좀 필요하고요. 물론 선배들이 그걸 다 가르쳐 주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월급이 현 시점에서 몇 % 오르면은 딱 그 별이 2개 반이 채워질까요? 이미 포기를 했고요. 저희 선배님들하고 항상 희망사항 얘기할 필요가 없다? 희망사항은 이제 그렇게 되신 분들이 존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항상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신 분들은 그 부분, 우리 회사를 떠나서 다른 쪽으로 이제 콜을 받아서 가시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배를 사시는 분들이 가장 큰 파워를 가지시고 그분들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예, 이제 감독관 형태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되시면 이제 또 막강한 권한을 또 가지고 계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전반적인 교육 제도나 복지에 관한 만족도를 별점 평가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야, 이건 진짜. 자, 3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연봉 이런 쪽은 별을 4개 줬지만 이제 교육이나 이런 복지는 만점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된 이유가 그 아마 입사하면서 계속 교육을 이제 저희만큼 많이 받는 데는 아마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직무 관련된 뭐 집합 교육이나 또 예를 들어 승진하게 되면 커리어 리더십 교육, 그 다음에 뭐 어학, 자기 개발 이런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그 시스템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전담 부서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어디 모여서 집합 교육을 많이 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이제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그 저희 교육 포탈이 하나 생겼어요. 예전에 있는 거를 잘 이렇게 묶어가지고 새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온라인 교육도 그걸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정말 다양한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교육이 있고 정말 교육 하나만 보면 저희 회사로 오는 게 예, 저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럼 뭐 돈 많이 들어요? 아닙니다. 교육은 거의 다 공짜입니다. 비교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거 4개니까.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4개를 줬습니다.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일단 포스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패밀리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패밀리사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예전 포항공대 포스텍이라는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어마어마할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석사나 박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포스텍 연계한 교육 제도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직무 분야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패밀리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하라는 것도 이게 필수로 해야 되는 것들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쉬고 싶은데 교육을 해야 되니 피곤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너무 많아서 4개를 줬습니다. 교육적으로는 이제 확실히 다들 강점이 있는 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자, 효성 들어볼게요. 일단 복지 쪽으로 보면은 저희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알겠지만은 중공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복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자회사나 IT회사 이런 데 비해 가지고 거기는 복지를 주기보다는 월급을 더 달라 이런 좀 주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복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작년부터 이제 생긴 게 유연근무제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것도 이제 팀장 권한이 좀 큰 거기 때문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거의 자유롭게 유연근무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들 일만 제대로 해라. 나머지 출퇴근은 너 자유롭게 해라.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유연근무제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개인의 좀 그 시간을 잘 할애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는 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별 1개 뺐고요. 저 교육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대기업 중에 가장 처음 자체 연수원을 만든 회사가 저희 회사거든요. 원래 초대 그 회장님부터 해서 그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분야여가지고 그때부터 교육체가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급별로 올라갈 때마다도 교육을 하고요. 매년 또 필수로 다 들어야 되는 교육 과정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뭐 자기가 또 듣고 싶은 과정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뭐 외부에 이제 유료 교육 같은 거 신청해서 다 들을 수 있는데 일례로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블록체인 관련된 교육을 제가 창원에서 강남까지 올라와 가지고 한 4개월 정도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듣고 싶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그게 전체 한 수백만 원 되는 그런 굉장히 고가입 교육이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 직무하고 연관만 되면은 블록체인 관련해서 잔고가 좀 늘으니까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정보가 빨랐잖아요. 그때 투자를 했으면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듣고 이제 다 또 시기를 놓쳤어. 그런 교육 제도는 저희 회사도 이제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그거 이제 저희가 좀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 나가겠습니다. 직무 분야를 먼저 경험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선배로서 맡고 계신 직무 분야의 추천 점수를 별점으로 매겨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또 의외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데 일단 포스코부터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유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촬영제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 가공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법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일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만나지만 가서 BMW도 만나고 네, 벤츠도 만나고 네, 세계 유수 기업들을 돌아다니며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엔지니어나 기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유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제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5점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또 효성. 자, 직무. 저희 이제 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효성 중공업에 있는데 그 중공업에서 주로 이제 그 생산하고 이제 개발하는 기기들 이제 전력기기 중에 이제 뭐 차단기, 변압기, 뭐 전동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맡은 직무들은 결국 그런 기기들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 기기들을 어떻게 이제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 자체는 지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핫한 분야입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이 핫한 분야인데 핫한 만큼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유행을 또 많이 타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꾸준하게 이거를 그 추진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이제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굉장히 좋은 직무 분야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힘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별 관계는 이제 줄였고요. 근데 이쪽으로 오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그 직무 분야를 이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중무장대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되어 있어 보이지만은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부생분들이나 석사나 박사하신 분들도 다들 본인들의 직무 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존재를 하고요. 다만 제가 이게 반개를 줄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계속 존재해 왔고 아마도 인류가 물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교류를 해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취업을 하셔서도 조금의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안정이 되신다면 본인이 가지신 그 역량을 가지고 각 파트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 직업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조선이 아니라 뭐 화학이 되었던 아니면은 이제 환경 쪽이 되었던 또는 다른 다양한 회계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쪽에 오시면 이제 M&A나 이런 전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LNG 쪽도 있고 이제 기업 인수합병 쪽도 있으시고 예, 그리고 저희가 뭐 대기업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각 파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정유 쪽도 오일뱅크도 저희 쪽 소속이고요. 예, 그리고 뭐 건설 장비부터 해서 다양한 파트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열려 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실제 취업을 연구소 쪽으로 하셨다가도 나중에 본인이 원하면 사업군을 뛰어넘어서도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다 보면 몇 년이 안 된 분이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선두를 맡기게 되는 형태인 TF 형태에서 이제 장을 맡기는 형태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바로바로 주는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잘 해결되면 성과는 공은 인정을 하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도 저희 회사 시스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데미지를 주거나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이 회사의 장점이기 때문에 여러 정보들을 취준생들이 다 보시고 열정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을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화장품 개발의 첫 단계부터 시장 출시까지 이렇게 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제형 개발 업무를 추천을 하고 싶고요. 또 이 화장품이라는 게 과학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또 문화나 예술적인 부분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좀 과학도 과학이지만 또 문화 예술 분야도 융합이 많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왔을 때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별 5개. 네, 추천드립니다. 그럼 들어왔을 때 걸 쭉 했으면 지금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월급 줬으면은 이렇게 해서 10개를 만들었지. 자, 삼성도 별 5개예요. 직무 만족도가 사실 모든 사람한테 뭐 다 좋은 직무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이제 직무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만족도를 느끼는 건 다 다를 텐데 제가 이 추천드리는 분들은 이제 IT 산업은 굉장히 제품 개발력이 짧기 때문에 계속 기술 변화가 빠릅니다. 근데 그거를 못 쫓아가서 힘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를 즐기고 그거에 쫓아가려고 배우려는 그 열정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분들이 와서 직접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널려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적극 그런 열정 가지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취준생들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취준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하나씩 보내주시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고 굉장히 이제 간절하게 취업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공채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이제 공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훌륭한 인재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저희 회사에 이제 지원을 했다가 이게 잘 안 되더라도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회사가 그 지원자의 능력을 못 봐서 저희가 뽑지를 못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 마시고 항상 파이팅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사를 떠나서 저희가 취준생들을 몇 년 전에도 겪어봤고요. 아마 다들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많은 준비를 한 걸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직업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다만 정보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많은 정보를 보시고 본인의 삶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전적인 면이 될지 본인의 그 전공과 맞게 갈지 또는 본인의 삶의 트렌드에 맞게 갈지는 다 각자의 취향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본인이 가장 원하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여기 있는 많은 기업들에 도전을 해보시고요. 한국조선해양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공채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수시로도 저희가 필요한 인재를 계속 뽑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저희한테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같이 배웠으면 합니다. 이렇게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면서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많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좀 자신을 좀 더 잘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좀 그 시간들을 좀 상투적이지만 좀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취준생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갈 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는 막연한 어떤 불안감, 피로 이런 게 따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과정이 단지 어떤 취업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일정표에 어떤 체력 단련이라든 취미 생활도 항상 꼭 같이 넣으셔서 여러분 지금 하시는 과정이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예전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젊은 분들이 회사의 주역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대부분의 학문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과학이나 공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과거를 연구하고요. 그리고 현재를 증명하거나 또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과학과 공학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공학 또는 과학자들일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본인의 과거를 잘 정리하시면 현재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현재를 문제, 취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시면 미래에는 좋은 가족, 그리고 좋은 직장인, 그리고 훌륭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 잘 준비해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공계 취업 성공의 스위치를 켜라. 온라인 2021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 직무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기원합니다. 취업 준비생 여러분 화이팅!